네, 오늘은 최만식의 탕류 읽어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은 모두 1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인간 기념물. 금강. 이 강은 지도를 펴놓고 앉아 가만히 들여다보노라면 물줄기가 중동께서 남북으로 납작하니 째져가지고서 한강이나 영산강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주 재밌게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번 비행기라도 타고 강줄기를 따라가면서 내려다보면 또한 걸음직할 것이다. 저 준엄한 소백산맥이 제주도를 건너보고 띠임을 뛸듯이 전라도의 뒷덜미를 급하게 달리다가 우뚝 또 한 번 우뚝 높이 솟구친 가를제와 지리산 두 산의 산이업 물을 받아가지고 장수로 진안으로 무주로 이렇게 역류하는 게 금강의 남쪽 줄기다. 그놈이 영동 근처에서는 다시 추풍령과 속리산의 물까지 받으면서 서북으로 좌향을 돌려 충청 좌우도의 접경을 흘러간다. 그리고 북쪽 줄기는 좀 단순해서 차령산맥이 꼬리를 감추려고 하는 경기 충청의 접경 진천 근처에서 청주를 바라보고 가느다랗게 흘러내려오다가 조치원을 지나면 거기서 비로소 오래 두고 서로 찾던 남쪽 줄기와 마주 만난다. 이렇게 어렵사리 서로 만나 한데 합수진 한 줄기 물은 개에서부터 고개를 서남으로 돌려 공주를 끼고 계룡산을 바라보면서 우줄거리고 부여를 한 바퀴 휘돌다가는 급히 남으로 꺾여 단숨에 논매는 논산입니다. 논매, 강경이까지 들이닫는다. 여기까지가 백마강이라고 이를테면 금강의 색동이다. 여자로 치면 흐린 세태에 찌들지 않은 처녀적이라고 하겠다. 백마강은 공주 곰나로에서부터 시작하여 백제 흥망의 꿈자치를 더듬어 흐른다. 풍물도 좋거니와 물도 맑다. 그러나 그것도 부여 전후가 한창이지. 강경에 다다르면 장군들의 흥정하는 소리와 생선 비린내에 고요하던 수민의 꿈은 깨어진다. 물은 탁하다. 예에서부터가 옳게 금강이다. 향은 스스남으로 민미지 충청, 전라, 양도의 접경을 골타고 흐른다. 이로부터서 물은 조수까지 습슬려 더욱 흐리나 그득하니 벅차고 강넓이가 훨씬 퍼진 게 제법 양양하다. 이름난 강경벌은 이 물로 해서 아무 때고 갈증을 잊고 촉촉하다. 낙동강이니 한강이니 하는 다른 강들처럼 해마다 무수 물난리를 휘몰아 때리지 않아서 좋다. 하기야 가끔 홍수가 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애두르고 휘돌아 멀리 흘러온 물이 마침내 황해 바다에다가 깨어진 꿈이고 무엇이고 탕류째 얼러 좌르르 쏟아져 버리면서 강은 다하고 강이 다하는 남쪽 언덕으로 대처 하나가 올라앉았다. 이것이 군산이라는 항구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실마리가 풀린다. 그러나 항구라서 하룻밤 맺은 정은 떼치고 간다는 마드로스의 정담이나 정든 사람을 태우고 멀리 떠나는 배 꽁무니에 물길만 남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갈매기로 더불어 운다는 여인네의 그런 슬프고 달콤한 이야기는 못된다. 벗어붙이고 농사면 농사, 노동이면 노동을 해먹고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이 아득하기는 일반이로되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도 또 달라 명일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고 수두룩해서 이곳에도 많이 있다. 정주사도 갈 데 없이 그런 사람이다. 정주사는 시방 미두장 앞 큰 길 한복판에서 이 미두장은 요즘 말로 하면 선물 거래소 비슷한 것입니다. 이 설명이 좀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인천, 군산, 부산 등 굴지의 쌀 이출항에 개설되었던 곡물 거래시장을 두루 아우른 말인 동시에 좁게는 미두 취인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물 및 선물 거래소를 일컫는 것이다. 현물 없이 쌀을 팔고 사며 실제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쌀의 시세를 이용하여 약속으로만 거래하는 일종의 투기 행위이다. 정주사는 시방 미두장 앞 큰 길 한복판에서 다같이 하박군은 절치기꾼, 하박군이로되 나이배 젊은 애송이한테 멱살을 당실하니 잡혀가지고는 죽을 복용을 당하는 참이다. 시간은 오후 2시 반, 후장의 대판 시세 2절이 들어오고 나서요. 절기는 바로 5월 초생. 싸움은 퍽단출하다. 안면 있는 사람들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지도 않는다.
지나가던 상점의 심부름꾼 아이 하나가 자전거를 반만 내려서 오독하니 바라보고 섰는 것이 그림의 첨경 같아 더욱 호젓하다. 휘둘리는 정주사의 머리에서 필경 낡은 맥고 모자가 건듯 떨어져 마침 부는 바람에 길바닥을 대굴 굴러간다. 미두장 정문 앞사람 무더기 속에서 웃음소리가 와 하고 터져 나온다. 미두장은 군산의 심장이요 전주통이니 본전통이나 해안통이니 하는 폭넓은 길들은 대동맥이다. 이 대동맥 군데군데는 심장 가까이 여러 은행들이 서로 호응하듯 옹이하고 있고 심장 바로 전후 좌우에는 중매점들이 전화줄로 거미줄을 쳐놓고 앉아있다. 정주사는 자리하고도 이런 자리에서 봉변을 당하는 참이다. 그러나 미두장 앞에서 일어난 싸움이란 빤히 속을 알조다. 그런 싸움은 하루에도 을에 한두 패씩은 얼러붙는다. 소위 총을 놓았다 하는 것인데 미천없이 안면만 여겨 돈을 걸지 않고 하발을 하다가 지고서 돈을 못 내게 되면 그래 내라거니 없다거니 하느라 시비가 되어 툭탁 치고받고 한다. 촌이라면 앞뒷집 숙탁길이 암컷 샘에 후두둑 하는 닭싸움만 치나 예산 일이다. 해서 아무리 이런 큰 길 바닥에서 의관께나 한 사람끼리 멱살을 움켜잡고 얼러붙은 싸움이라도 그리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한 사람이 아니면 별반 구경하는 사람도 없다. 다 알고 지내는 같은 하박군들은 싸움을 뜯어말리기는커녕 중매점 처만 밑으로 미두당 정문 앞으로 넌지시 비켜서서 흰머리가 희끗희끗 장근 50의 장근은 사물의 수요나 시간을 나타내는 말 따위와 함께 써요. 거의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라네요. 희끗희끗한 장근 50의 중늙은이 정주사가 자식벌밖에 안 되는 애송이한테 그런 해거를 당하는 것을 되레 고소하다고 빈정거리기만 한다. 미천도 없어가지고 구성없이 덤벼들어 남 골탕 먹이기 일수더니 그저 잘구산이야. 이 잘구산은 잘코산이라고 하는데 고소하게 여겨지는 일, 주로 미운 사람이 불행을 당한 경우에 하는 말이다. 그저 잘구산이야. 정주산이 고물해주산지 이제는 제발 시장 근처에 오지 말래요. 저 영감님 저러다가는 생죽음 하겠어? 어쩌려고들 저래? 두게 제 일을 제가 알아서 할 테지. 때에 가면 둘 다 콩밥일걸? 정주사는 멱살을 잡은 애송이의 팔목에가 대롱대롱 매달려 발도듬을 친다. 목을 졸려서 얼굴빛은 금푸르게 죽고 숨이 막혀 캐캐 기침을 배웠는다. 낡은 맥고 모자는 아까 벌써 길바닥에 굴러 떨어졌고 닭목 호뚜루마기는 안팎 옷구름이 뜯어져서 잡아 낚는 대로 주정뱅이처럼 펄럭거린다. 여보게 이 사람 여보게 보기 무얼 보라고 그래? 보아야 그 상판이지 별것 있나? 잔말 말고 돈이나 내요. 글쎄 여보게 이건 너무 창피하지 않은가? 이걸 놓고 조용조용히 이야기를 하세그려. 응? 이거 놓게. 놓아주면 뺑소리를 칠 향으로 어림없어 돈 내요. 안 내면 깝대기를 벗겨 놓을 테니. 글쎄 이 사람아 이런다고 없는 돈이 어디서 솟아나나? 요런 얌체 빠진 작자 같으니라고. 왜? 그럼 돈도 없으면서 덤비기를 그랬다가 요행 바로 맞으면 올개미 없는 개장수를 할 양으로 그리고 그꼴로 허욕은 단풍 나서 50전이야 참아 하겠나? 이루는 해야지. 그런 어디서 아이고 그저 욕을 그저 애송이는 뺨을 한 대 갈길 듯이 멱살 잡지 않은 바른편 팔을 번쩍 쳐들어 넙죽한 손바닥을 들이대면서 얼러맨다. 정주사는 그것을 피하려고 고개를 오므라뜨리면서 응급결에 손을 내민다. 그 꼴이 하도 궁상스럽대서 하하하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온다. 그때 마침 뗀뗀은행 군산지점의 당자계에 있는 고태수가 잠깐 다니러 왔는지 맨머리로 귀 위에 철필대를 꽂고 슬리퍼를 끌고 미두장 앞을 지나다가 싸움 열린 것을 보더니 멈칫 발길을 멈춘다. 그러자 또 미두장 안에서는 중매점 마루깡의 바다지로 있는 곱사 장형보가 기우시 밖을 내다보다가 태수가 온 것을 보고 매기같이 째진 입으로 희죽희죽 웃는다. 자네 장내 장인 방금 죽네 방금 죽어. 어여 쫓아가서 말리게 괜히 소복 입고 장가들게 되리. 어여 가서 뜯어 말리라니까 그래. 모였었던 사람들은 태수를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모두 돌려다 보면서 빙긋빙긋 웃는다. 태수는 형보들의 눈을 흘기면서도 함께 웃는다. 그는 형보 말대로 싸움을 말려주고는 싶어도 형보가 방정맞게 여럿이 듣는 데서 그런 말을 시룰거려 놔서 차마 열적어
선뜻 내닫지 못하는 눈치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요. 형부한테 빙긋 한 번 더 웃어 보이고는 싸움 열린 길 가운데로 슬리퍼를 찍찍 끌고 건너간다. 이건 무얼이래요? 점잖창 개설이 이거 노시오. 태수는 정주사의 멱살을 잡은 애송이의 발목을 말하는 말조보다는 우악스럽게 훑어진다. 정주사는 점직해서, 점직하다는 것은 부끄럽고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정주사는 점직해서 안 돌아가는 고개를 억지로 돌리고 애송이는 좀 머쓱하기는 하면서도 멱살은 놓지 않는다.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나의 깨나 쪼이 먹어가지고서 놓으라면 놔요.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태수는 쥐어뜯 애송이의 발목을 잡아당는다. 잘잘못은 누구에 있든지 그래 댁은 부모도 없수 젊은 친구가 나이 자신 분한테 이런 행패를 하게. 몰아대면서 거듭 떠보는 태수의 눈살은 조련찮게 팽팽하다. 애송이는 할 수 없이 멱살을 놓고 물러선다. 그렇지만 경우가 그렇지 않거든요. 경우가 무슨 빌어먹을 경우람? 누구는 그 속 모르는 줄 아오? 하바하다가 총 났다고 그러지. 여보 그렇게 경우가 밝고 하거든 경찰서로 가서 받아달래구려. 허허 참. 애송이는 더 성구지 못하고 돌아서서 미두장 정문께로 가면서 혼자 무엇라고 두런두런거린다. 정주사는 끔따히단 말이 없이 모자를 집어들고 건너편의 중매점 앞으로 간다. 중매점 문 앞에 두엇이나 모였었던 하박꾼들은 정주사의 기색이 하도 암담한 것을 보고 입대까지 조롱하던 낙꽃을 얼핏 고쳐 갖는다. 담배 이끄들랑 한 개 주게. 정주사는 누구한테나 없이 손을 내밀면서 한 대를 바라보고 우두커니 한숨을 내쉰다. 여느 때 같으면 담배 몇 개수? 하고 조롱을 하지 단박에는 안 줄 것이지만 그중 하나가 아무 말 없이 막고 한 대를 끝내준다. 정주사는 담배를 받아 붙여 물고 연기째 길게 한숨을 내뿜으며 넋을 놓고 먼 하늘을 바라본다. 광대뼈가 툭 붉어지고 훌쭉 빠진 볼은 배가 불러도 시작만 해 보인대다. 배가 불러도 시작만 해 보인다. 기름기 없는 얼굴에는 5월의 맑은 날에도 그늘이 진다. 분명찮은 눈을 노상두고 깜짝거리는 것은 괜한 버릇이요. 그것이 마침감으로 꼴이 더 궁상스럽다. 못생긴 노랑 수염이 몇 낫 안 되게 신육만 자랐다. 그거나마 정주사는 잊지 않고 자주 쓰다듬는다. 정주사가 낭명이 되어 낭명이라는 것은 명성이나 명예가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정주사가 낭명이 되어 한숨만 거듭 쉬고 서서 있는 것이 그래도 보기에 딱했던지 마코를 섬신 쓰던 하박군이 부드러운 말로 위로를 하는 것이다. 어서 댁으로 가시오. 다 이런데 발을 들여 놓자면 그런 창피 저런 창피 보기도 예사지요. 옷고름이랑 저렇게 뜯어져서 못 쓰겠소. 어서 댁으로 가시오. 정주사는 대답은 안 하나 비로소 정신이 들어 모양 창피하게 된 두루마기 꼴을 내려다 본다. 옆으로 위로하던 하박군이 한 번 더 선심을 내어 중매점 안으로 들어가더니 피인을 얻어가지고 나와서 두루마기 고름 뜯어진 것을 제 손으로 찌검해준다. 미두당 정문 옆으로 비켜서서 형부와 무슨 이야기를 하느라고 고개를 맞대고 있던 태수가 정주사가 서 있는 앞을 지나면서 일부러 외면을 해준다. 정주사도 외면을 한다. 태수가 저만치 걸어갔을 때 정주사는 비로소 가래 끓는 목가담을 한번 하더니 뗀뗀 은행이 있는 대로 깨로 천천히 걸어간다. 5자가 델락말락한 키에 가슴을 탁 버티고 한 팔만 뒷짐을 지고 그리고 쫙 바라진 8팔자 걸음으로 아장아장 걸어가는 맵시란 누가 들어 보라고 해도 시장스러운 꼴이다. 푸른 지붕을 이고 섰는 뗀뗀 은행 앞으로 가면 거기서 길은 네거리가 된다. 이 네거리에서 정주사는 바른편으로 꺾이어 동령고개 쪽으로 해서 자기 집 둔배미로 가야 할 것이지만 그러지를 않고 왼편으로 돌아 선창께로 가고 있다. 뒤에서 보고 있던 하박군이 빈정거리는 말인지 걱정하는 말인지 혼자말로 저 영감 자살하고 싶은가 봐. 그러길래 집으로 안 가고 선창으로 나가지 하고 웃으면서 돌아선다. 앞뒷동이 똑 잘려서 도무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게 정주산이다. 그러나마 식구가 자그마치 6. 21살 먹은 맏딸 초봉이를 우두머리로 17살 먹은 작은 딸 개봉이 그 아래로 큰아들 형주 그 애가 14살이요. 훨씬 떨어져서 6살 먹은 병주 이렇게 사남매에 정주사 자기네 내외해서 온 건 6식구다. 이 6식구가 아이들까지도 이번 자랄 대로 다 자라 누구 할 것 없이 한 그릇 밥을 내놓지 않는다. 그러니 한 달에 쌀 5통 한 가마로는 모자라고 소, 불화, 연말은 들어야 한다.
소불안은 적게 잡아도 이 말입니다. 연말은 들어야 한다. 또 나무도 삿대해야 하지. 아무리 가난하기로 등짐 장소처럼 길가에서 솥단지 밥을 해먹는 바 아니니 소금만 해서 먹을 수는 없고 하다못해 콩나물 1전어치나 새우젓 꽁댕이라도 사 먹어야지. 옷감도 들어는 끊어야지. 집세도 치러야지. 그런데다가 정주사의 부인 유씨라는 이가 자녀들에 대한 성벽이 유난스러 머리를 싸매가면서 공부를 시키는 판이다. 그래서 맏딸 초봉이는 보통학교를 마친 뒤에 사립으로 된 3년제의 S여학교를 다녀 작년 봄에 졸업을 했고 개봉이는 그 S여학교 3학년에 다니는 중이고 형주가 명년봄이면 보통학교를 마치는데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어느 상급학교를 다니겠노라고 지금부터 조르고 있고 한데 그러고도 유씨는 막내둥이 병주를 지난 4월에 유치원에 들여보내지 못한 게 못내 원통해서 요새로도 생각만 나면 남편한테 그것을 뇌살이곤 한다. 이러한 적지 않은 세간살이 그만 정주사는 명색 가장이랍시고 벌어들인다는 것이 가용의 10분지 1도 되지를 못한다. 일찍이 정주사는 겨우 굶지는 않는 부모의 덕에 선빈의 집안의 가도대로 하늘천 따지의 천자를 비롯하여 사선이 삼경인을 다 읽었다. 그러고 나서 세태가 바뀌니 신학문도 해야 한다고 보통학교도 졸업은 했다. 정주사는 선친은 이만큼 남부럽지 않게 아들을 공부시켰다. 정주사의 선친은. 그러나 조업은 짙은 것이 없었다. 이 조업은 조상 때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입니다. 조업은 짙은 것이 없었다. 그것도 있기만 있었다면야 달리 찢길 데가 없으니 고스란히 정주사에게로 물려 내려왔겠지만 별로 운한 것이 없었다. 지금으로부터 12해 전 정주사가 강 건너 서천 땅에서 이곳 군산으로 이사를 해올 때 그의 선대 유산이라고는 선산 한 필에 논 4,000평과 집 한 채 그것뿐이었다. 그때 정주사는 그것을 선산까지 일광지지만 남기고 모조리 팔아서 빚을 두드려 갚고 나니 겨우 이곳 군산으로 와서 800원짜리 집 한 채를 장만할 미천과 돈이나 한 200~300원 수중에 떨어진 것뿐이었었다. 정주사의 선친은 그래도 생전시에 생각하기를 아들을 그만큼이나 흡족하게 시인구 학문을 겸해 가르쳤으니 선비의 집 자손으로 어리 내놓아도 낚아낄 일이 없으리라고 안심을 했고 돌아갈 때에도 편안히 눈을 감았다. 미상불 24~25년 전, 이 미상불은 아닌 게 아니라 과연 이런 뜻이죠. 미상불 24~25년 전, 이러한 합방 바로 그 뒤만 해도 한 문장이나 읽었으면 4년짜리 보통학교만 마치고도 군석이 노릇은 넉넉히 해먹을 때다. 그래서 정주사도 그렇게 했었다. 23살에 그곳 군청에 들어가서 35까지 온 건 13해를 군서기를 다녔다. 그러나 13해 만에 도태를 당하던 그날까지 별 수 없는 고원이었었다. 도태를 당하는 이 도태는 여러 중에서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한 것을 줄여 없어. 해고네요. 별거 없는 고원이었었다. 고원은 임시직원을 말합니다. 아무리 연조가 오래서 사무에 능해도 이력 없는 한낱 고원이 본관이 되고 무슨 계의 주임이 되고 마지막 서무주임을 거쳐 군수가 되고 이렇게 성찰을 하기는 용이 차는 노릇이다. 더구나 정주사점의 주변으로는 거의 절대로 가망 없을 일이다. 정주사는 청춘을 그렇게 늙힌 덕에 노후라는 반갑잖은 이름으로 도태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고 보니 처진 것은 누구 없이 월급쟁이에게는 두억신이 같이 붙어다니는 빚뿐이었다. 두억신이는 모질고 사나운 귀신의 하나입니다. 두억신이 같이 붙어다니는 빚뿐이었다. 그 통에 정주사는 화도 나고 해서 생화도 구할 겸 생화는 먹고 살아갈 때 도움이 되는 벌이나 직업을 말합니다. 벌이나 직업. 생화도 구할 겸 얼마 안 되는 전장을 팔아 빚을 가리고 이 군산으로 떠나왔던 것이다. 그것이 꼭 12해 전의 일이다. 군산으로 건너와서는 은행을 시초로 미두 중매점이며 회사 같은 데를 7년 동안 두고 서너 군데나 떠나들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정말 노후물의 처접을 타고 영영 월급 세민청에서나마 굴러 떨어지고 만 것이 지금으로부터 5해 전이다. 그런 뒤로는 미두꾼으로, 미두꾼에서 다시 하박꾼으로. 5월의 하늘은 티끌도 없다. 오후 한낮이 겹었지만 햇빛은 넓지 않을 듯이 유장하다. 훤하게 터진 강심에서는 싫지 않게 바람이 불어온다. 5월의 바람이라도 강바람이 되어서 훈훈하기보다 선선하다. 날이 한가함과는 딴판으로 선창은 분주하다.
크고 작은 목선들이 저마다 높고 낮은 돛대를 옹긋중긋 떠받고 물이 안 보이게 선창가로 빡빡이 밀려들었다. 칠산바다에서 잡아가지고 들어온 젖조기가 한창이다. 은필인 듯 싱싱하게 번쩍이는 준치도 푼다. 배마다 샘 새는 소리가 아니면 닭 감는 소리로 사공들이 아우성을 친다. 지게진 짐꾼들과 광주리를 인 아낙네들이 장속같이 분주하다. 강 안으로 뻗친 찻길에서는 꽁지 빠진 참새같이 방정맞게 생긴 기관차가 경망스럽게 달리면서 빽빽 성급한 소리를 지른다. 그럴라 치면 멀찍이 강심에서는 커다랗게 덜어놓은 기선이 가끔 가다가 웅웅거리고 내숭스럽게 대답을 한다. 준설선이 저보다도 큰 크레인을 무겁게 들먹거리면서 시커먼 계획을 파올린다. 마도로스의 정치는 없어도 항구는 분주하다. 정주사는 이런 범작도 잊은 듯이 강가로 다가가서 초라한 수염을 바람에 날리고 있다. 강심으로 똑딱선이 통통거리면서 떠온다. 강 건너로 아물거리는 고향을 바라보고 섰던 정주사는 눈이 똑딱선을 따른다. 그는 12해 전 용댕이에서 각군을 거느리고 저렇게 똑딱선으로 건너오던 일이 우연히 생각났다. 곰곰이 생각은 잦아지다가 그래도 그때는 지금보다는 나았느니라 하면 옛날이 그리워진다. 이윽고 기름기 없는 눈시울로 눈물이 괴한다. 정주사가 미두의 속을 알기는 중매점의 사물을 보아주던 때부터지만 그것에 손을 대기는 훨씬 뒤의 일이다. 그가 처음 군산으로 올 때만 해도 집은 내 것이겠다. 아이들이라야 세실하지만 모두 어리고 또 그런대로 월급도 받거니와 집을 사고 남은 돈이 200~300원이나 수중에 있어 그다지 군졸하게 지내지는 않았었다. 그러던 것이 한 해 두 해 지내노라니까 아이들이 자라고 학비까지 해서 용은 더 드는데 직업을 바꿀 때마다 월급은 줄고 그러는 동안에 오늘이 어제보다 못한 줄은 모르겠어도 금년이 작년만 못하고 작년이 재작년만 못한 것은 완구히 눈에 띄어 살림은 차차 꿀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하다가 마침내 푸달진 월급자리 남아 영영 떨어지고 나니 손에 기름은 말랐는데 식구는 우그러하고 7~8년 월급 장사로 다시금 이 빚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 정주사는 두루두루 생각했으나 별 수가 없고 그때는 벌써 은행에 저당 들어간 집을 팔아 은행 빚을 추린 후에 나머지 한 300원이나를 손에 쥐었다. 그때부터 정주사는 미두를 하기 시작했다. 미두를 시작하고 보니 바로 맞는 때도 있고 빚 맞는 때가 있으나 바로 맞아 이문을 보는 돈은 먹고 사는다고 없어지고 빚 맞을 때에는 살 돈이 떨어져 나가곤 하기 때문에 차차로 미천이 졸아들었다. 그래서 제주말이 제 갈기를 뜯어먹는다는 푼수로 이태 동안의 정주사의 본전 300원은 스슬 사실 다 뱉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300원 미천을 가지고 이태 동안이나 갉아먹고 살아온 것은 해뻤다는 이보다는 오히려 정주사의 담보 잡고 큰돈 탐내지 못하는 규모덕이라 할 것이었겠다. 미천이 없어진 뒤로는 전날 미두장에서 사귄 친구라든지 혹은 고향에서 미두를 하러 온 친구가 소위 미두장 인심이라는 것으로 쌀이나 한 백석 50원 중금으로 붙여주면 그 놈을 가지고 약삭빨리 요리조리 돌려놓아가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매일 돈 원씩 2~3원씩 따먹다가 급기야는 미천을 떼고 물러쓰고 이렇게 하기를 한 1년이나 그렁저렁 지내왔다. 그러다가 다시 오늘 이날까지 꼬박 이태 동안은 그것도 사람이 군기가 드니까 그렇겠지만 어느 누구 인사의 말이라도 쌀 한번 붙여주마고 하는 친구 없고 해서 마치 무능한 고관 태물이 뗀뗀원으로 몰려가듯이 미천없는 정주사는 그들의 숙명적 코스대로 할 일 없이 하박군으로 굴러떨어져 미두장이 하염없는 여운을 읊고 지내는 판이다. 그러나 많고 적고 간에 그것도 노름인데 그러니 하는 쪽쪽 먹으란 법은 없다. 가령 부인 유시의 바늘이 싹 들어온 것을 한 1원이고 올가내든지 미두장에서 어리들이하다가 안면에 있는 친구한테 개평으로 1~2원이고 떼든지 하면 좀이 쑤셔서도 하발을 하기는 하는데 그놈이 운수가 좋아도 3번에 한 번쯤은 빗 맞아서 액색한 그 미천을 홀랑 불어먹고라야 만다. 노름이라는 것은 잃는 것이 미천이요. 그러므로 이럴 줄 알면서도 하는 것이 미두꾼의 담보란다. 하발을 할 미천이 없으면 혹은 개평이라도 뜯어 미천을 할까 하고 미두장을 간다. 그렇지 않더라도 먹고 싶은 담배나 아편의 인에 몰리듯이 미두장애를 가복이라도 않고는 궁금해 못 베긴다. 정주사도 어제 오늘은 달랑 돈 10전이 없으면서 그래도 요행수를 바라고 아침부터 부옇게 달려나와 빙빙 돌고 있었다.
그러나 수가 있을 턱이 없고 그럭저럭 장은 파하게되어 오고 초조한 끝에 에라 살판이다. 곧 전에 하던 버릇을 다시 내어 그야말로 올감이 없는 개장수를 한번 하셨던 것이 계란에도 뼈가 있더라고. 고는 꼭 생하게만 된 후장 이절의 대판 시세가 옛다 보아란 듯이 딸깍 떨어져서 필경은 그 흉악한 복욕을 다 보게까지 되었던 것이다. 정주사는 마치 만조가 되어 축제 밑에서 넘설거리는 강물을 내려다본다. 그는 죽지만 않을 테라면 시방 그대로 두루마기를 둘러쓰고 풍덩물로 뛰어들어 자살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다. 젊은 녀석한테 대로상에서 멱살을 따잡혀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다 듣고 망신을 한 것이야 물론 창피다. 그러나 그러한 창피까지 보게 된 이시경이니 장차 어떻게 해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창피고 최면이고 다 집어넣고 앞을 서는 걱정이다.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나? 이것은 아무리 대씹어도 별 뾰족한 수가 없고 죽어 없어져서 만사를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생각지 않고 하는 도리뿐이다. 미상불. 그래서 정주사는 막막한 때면 죽고 싶다. 죽어버리자. 이렇게 벼른다. 그러나 막상 죽자고 들면 죽을 수가 없고 다만 죽자고 든 것만이 마치 연불이나 기도처럼 위안이나 단념을 시켜준다. 이러한 묘리를 체득한 정주사는 그래서 이제는 죽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의 행티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이 행티는 행자를 부리는 버릇입니다. 정주사는 흥분했던 것이 사그라지니 그제야 내가 왜 청승맞게 강변에 나와서 이러고 서슬고 하는 싱거운 생각에 설мет이 발길을 돌이킨다. 그러나 언제 갈 때라야 조나 구두나 집뿐인데 집안일을 생각하면 다시 걸음이 내튀지를 않는다. 어제 저녁에 쌀아기 한 대로 콩나물 죽을 쏘 먹고는 오늘 아침은 판판 굶었다. 시방 집으로 간대차 처자들의 시장한 얼굴들이 그래도 행여하고 가장이요 부친인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판이다. 다만 17쯤짜리 현미 쌀아기 한 대라도 사가지고 갔으면 들어가는 사람이나 기다리는 사람이나 기운이 나려만 그것조차 마련할 도리가 없다. 정주사는 뗀뗀 은행 모퉁이까지 나와 미두장께를 무심코 돌려보다가 얼른 외면을 하면서 내가 니깐 놈의 대를 다시는 발걸음인들 흔나보아라. 누가 굳이 오라고를 할세 말이지. 그러나 이렇게 혼자서라도 옹심을 먹어 두어야 조금은 속이 후련해진다. 그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저 가끔 미천없이 하발을 하다가 도화를 부르고는 도화는 재앙이나 화를 일으키는 뜻합니다. 도화를 부르고는 젊은 사람들한테 여지없이 핀잔을 먹고 그런 끝에 그 잘난 수염도 잡아 끄들리고 그 밖에 별별 창피가 비일비재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는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차라리 벗어붙이고 노동을 해먹는 게 옳겠다고 크게 용단을 내어 선창으로 나와서 짐을 져본 일이 있었다. 그러나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일껏 용기를 내어가지고 덤벼든 막벌이 노동도 반나절을 못하고 작파해버렸다. 힘이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반나절 동안 배에서 선창으로 퍼올리는 짐을 지다가 거진 죽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길로 탈이 난 것이 10여일이나 갱신 못하고 알았다. 집안에서들은 여느 그저 몸살이거니 하고 걱정은 했어도 그날 그러한 기막힌 내평이 있었다는 것은 종시 알지 못했다. 그는 뒤로부터 막벌이 노동을 해먹을 생심은 다시는 내지도 못했다. 못하고 그저 창피 하나 따나 벌이야 있으나 없으나 종시 미두장의 방퉁이꾼으로 지냈고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날은 처자식을 데리고 앉아 굶고 이렇게를 사는 참이다. 입만 가졌지 손발이 없는 사람. 이것이 정주사다. 진도라고 하는 섬에서 나는 개하며 금강산의 만물상이며 삼청동 숲속에서 울고 노는 새들이며 이런 산수고 생물이고 간에 천년으로 묘하게 생긴 것이면 천년기념물이라고 한다. 그럴 바에면 입만 가졌지 수족이 없는 사람, 정주사도 기념물 속에 들기는 드는데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니까 천년기념물은 못되고 그러면 인간기념물이겠다. 정주사는 내키지 않은 걸음을 천천히 걸어 전주통이라고 부르는 동명고개를 지나 경찰서 앞 내거리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잠깐 망설인다. 탑삭불이 한참 복내 집 싸정가게를 피하자면 좀 돌더라도 신흥동으로 둘러가야 한다. 그러나 묵은 쌀값을 졸릴까 봐서 길을 피해 가고 싶던 그는 도리어 약차하면 졸릴 셈을 하고라도 눈치를 보아 외상 쌀이나 더 달래볼까 하는 억지가 나던 것이다.
정주사는 요새 정거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새로 난 소화통이라는 큰 길을 동쪽으로 한참 내려가다가 바른 손편으로 꺾이어 계복동 복판으로 들어섰다. 여기서부터가 조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지금은 계복동과 연접된 구복동을 한데 버무려 가지고 산상정이니 개운정이니 하는 하이칼라 이름으로 지었지만 예나 시방이나 동네의 모양다리는 그냥 거대 중이고 조금도 개운되질 않았다. 그저 복판에 포도장치도 안 한 15칸까지 토막길이 있고 귀를 좌우로 연달아 평지가 있는 동 마는 동 하다가 그대로 사뭇 언덕비탈이다. 그러니 언덕비탈의 언덕은 눈으로는 보이지를 않는다. 급하게 경사진 언덕비탈에 개딱지 같은 초가집이며 낡은 생철집 오막살이들이 손바닥만한 빈틈도 남기지 않고 콩나무 길도 따닥따닥 주워박혀 언덕이거니 짐작이나 할 뿐인 것이다. 그 집들이 콩나무 길도 주워박힌 동네 모양새에서 생긴 이름인지 이 계복동서 그 너머에 둔배미로 넘어가는 고개를 콩나물고개라고 하는데 실없이 제격에 맞는 이름이다. 계복동, 구복동, 둔배미 그리고 이편으로 뚝 떨어져 정거장 뒤에 있는 설에 이러한 몇 곳의 군산의 인구 7만 명 가운데 6만도 넘는 조선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깨를 비비면서 엄닥엄닥 모여 사는 곳이다. 면적으로 치면 군산부의 몇십 분지 1도 못 되는 땅이다. 그뿐 아니라 정리된 시구라든지 근대식 건물로든지 사회시설이나 위생시설로든지 제법 문화도시의 모습을 차리고 있는 본전통이나 전주통이나 공원 및 일대나 또 넌지시 월명산 아래로 자리를 잡고 있는 주택지대나 이런 데다가 빗대면 계복동이니 둔배민이 하는 곳은 한 세기나 뒤떨어져 보인다. 한 세기라니 이제 한 세기가 지난 뒤라도 이 사람들이 제법 그만큼이나 문화다운 살림을 하게 되리라 싶질 않다. 계복동 폭판으로 들어서서 콩나물 고개까지 거진 당도한 정주사는 길 옆 왼편으로 있는 탑삭불이 한참 복내 싸전 가게를 넘시 들여다본다. 실상은 눈치를 보자는 생각뿐이요 정작 쌀 외상을 더 달라고 하리라는 다부진 배짱은 못 먹었기 때문에 사리기부터 하던 것이다. 정주사 안녕하시오. 탑삭불이 한참봉은 마침 쌀을 사러 온 아이한테 봉지쌀 한 납대기를 대어주느라고 구부리고 앉아서 힐끔 돌아다보고 인사를 한다는 것이 탑삭불의 수염에 푹 파묻힌 입에서 말이 한 개씩 따로 떨어져 나온다. 네, 재미 좋시오 한참봉. 정주사는 기왕 눈에 뜨인 길이라 가게 안으로 들어선다. 정주사는 이 사정과 주인을 볼 때마다 샘이 나고 심정이 상한다. 정주사가 처음 군산으로 와서 큰 샘거리서 살 때에 탑삭부리네는 바로 건너편에다가 쌀, 보리, 잡곡 같은 것을 동양에 온 것처럼 조금씩 버려놓고 오독하니 앉아 납대질을 하고 있었다. 거래는 그때부터 생겼다. 그런데 그러던 것이 소리도 없이 바스락바스락 일어나더니 작년 봄에는 지금 이 자리에다가 가게와 살림집을 안팎으로 덩시럽게 지어놓고 해서 겸해서 전화까지 때르릉 메어놓고 아주 한다 하는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제 말로도 한 1, 2만 원 잡았다고 하니까 내 숨꾸러기라 3, 4만 원 조이 잡았을 것이라고 정주사는 생각한다. 털보 한 서방 혹은 탑삭불이 한 서방이 한참봉으로 성창한 것도 돈을 그렇게 잡은 덕에 부지중 남이 올려앉혀준 첩지 없는 참봉이다. 이렇게 겨우 12년간의 남은 팔자를 고치리만큼 잘 되었는데 자기의 몰락된 것을 생각하며 나도 차라리 그때부터 전 여원의 거미천으로 장사나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들어 그래 셈이 나고 심정이 상하던 것이다. 정주사는 나도 장사를 했다면 꼭 술을 잡았으리라고 믿지. 어려서부터 상고판으로 돌아다닌 사람과 글상을 타고 앉아 붓대만 놀리던 서방님이 판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하려고도 않는다. 시장에서 나오시는군. 그래 오늘은 탑삭불이 한참봉은 방금 데워준 쌀값 받은 돈을 가게 방문턱 안에 있는 나무개짝 구멍으로 딸그랑 집어넣고 손바닥을 탈탈 털면서 돌아선다. 그 사람은 돈은 모아서도 송금과 함께 사는 법 없고 처음 장사 시작할 때 쓰던 나무개짝을 손때가 새까맣게 오른 채 그대로 쓰고 있다. 그 놈을 가지고 돈을 모았대서 복괴라고 대개 자랑을 한다. 오늘은 재수가 좋아서 우리 집 묵은 셈이나 좀 해주게 되셨소? 재수인지 뭔지 말도 마시오. 그 원 기가 막혀. 정주사는 눈을 현신 깜빡깜빡하면서 아까 당한 일을 무심코 탄식한다. 왜? 또 빚 맞았어? 전 100환이나 날리는 걸? 정주사는 속으로 앞불사고 설금 이렇게 둘러댄다.
그는 지금도 늘 몇백 석씩 쌀을 붙여두고 미두를 하는 듯이 탑삭불이 한참봉을 속여온다. 그래야만 다 체면이 차려진다는 것이다. 그렇게 육장 손만 모아서 되겠소? 육장은 한 번도 빼지 않고 늘 이런 겁니다. 그렇게 육장 손만 모아서 되겠소? 한참봉은 탑삭불이 수염 속에 가 내숭이 들어서 정주사의 형편이며 속을 빤히 알면서도 짐짓 속아주는 것이다. 알고서 말로만 속는 다음에야 해될 것이 없는 줄을 그는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럴 뿐 아니라 정주사와는 10년 넘겨서의 거래에 작년치 쌀 한 가마니 값과 또 금년 음력 정월에 준 쌀 2말 값이 밀렸다고 그것을 양박스럽게 조를 수는 없는 처지다. 그래서 실상인즉 잘렸느니라고 속으로 기억자를 놓은 판이요. 다만 장사하는 사람의 투로 지날결에 말이나 한 번씩 비춰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묵은 것은 받지 못하더라도 다시는 너 외상을 달래지 못하는 이익이 있대서. 거참 그놈이 바로 맞기만 했으면 나도 샘평을 펴고 한창봉 묵은 샘주도 닦아 드리고 했을 텐데. 정주사는 입맛을 다시고 눈을 깜짝거리다가 다시 가만 계시오. 오래 자나서 다 치러주리다. 설마 있기야 하겠소? 아무 염려 마시고. 정주사는 언제고 외상값 이야기면 1000마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레 겁이 나서 미리 방패막이를 하느라고 애를 쓴다. 그는 갚을 돈이 없어 미안하다거나 걱정이라기보다도 졸리기가 괜히 무색해서 못 견디는 사람이다. 원 요새 같을 내서는 도무지 세상이 귀찮아서 그놈 글쎄 번번이 시세가 빗맞아 가지굴랑 낭패를 보고 하니 그렇잖아도 자식들은 많고 살려면 옹색한데 정주사는 그래도 걱정 없지요. 자손이 번족하겠다. 무슨 걱정이겠어. 말도 마시오. 가난한 사람이 자식만 많으면 소용있나요? 차라리 없는 게 마음이나 편치. 그런 말씀 마시오. 나는 돈양 있는 것도 다 싫으니 자식이나 한 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그 애여 자식 많이 둘 게 아닙디다. 사람이 자손 자미도 없이 무슨 맛으로 산단 말씀이요? 그건 쏙 모르는 말씀. 그 참 모르는 말씀을 하시는군. 정주사도 가끔 자녀가 하나도 없어 보시오. 한참봉도 가난은 한데 쓸데없이 자식만 우크르르 해보시오. 자식도 먹여 살려야 말이지. 둘이는 제각기 제게는 옳은말이다. 그러나 제각기 저편에 하는 말은 속 답답한 소리다. 탑삭불이 한참봉은 나이 40이 넘어 50줄에 앉았으되 자녀간 혈육이 없다. 그는 그래서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2, 3년 이 작은 첩을 얻어 취가를 하고 자주 갈아 세우고 해보아도 나이 점점 늙기만 하지 이내 눈먼 딸 자식 하나 낳지 못했다. 어디 오래간만에 한 수 배워보시려고? 마침 심부름 나갔던 사환 아이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우디커니 넋을 놓고 있던 탑삭불이 한참봉이 시름을 싹 씻은 듯 정주사들이 장기를 청한다. 참 한참봉 그새 수가 좀 늘었어. 정주사는 그렇잖아도 장기나 두둔 끝에 어물쩍하고 쌀 외상을 달래볼까 싶어 먼저 청하려던 차라 선뜻 응을 한다. 정주사 장기야 하도 시원찮아서 원. 죽은 차 물러달라고 떼나 쓰지 마시오. 둘이는 이렇게 서로 장담을 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게방으로 들어간다. 그러자 안채로 난 널문이 열리면서 안주인 김씨가 곱게 단장을 한 얼굴을 들이민다. 아이 정주사 오셨군요. 김씨는 눈이 먼저 웃으면서 야불야불하니 예쁘장스럽게 생긴 온 얼굴에 웃음을 흩뜨린다. 정주사도 웃는 낯으로 인사를 하면서 곱게 다듬은 못이 진솔로 위아래를 날아갈 듯이 차리고 나선 김씨를 올려본다. 김씨는 남편보다도 나이 훨씬 처져 30살이 갓 넘었다. 그런데다가 얼굴 바탕에 몸매가 이쁘장스럽고 맵시도 있거니와 아이를 낳지 않아서 그런지 나이보다도 훨씬 앳되어 고작 24, 5세밖에는 안 되어 보인다. 몸치장도 거기에 맞게 잘한다. 그래서 건늙고 탑삭부리진 남편과 대놓고 보면 며느리나 소실푼 수밖에 안 된다. 애기 어머니도 안녕하시고 그리고 참 김씨는 깜빡 긴한 생각이 나서 가게방 앞으로 다가 들어온다. 대개 큰애기가 아유 어쩌면 그리 그렇게 아담스럽고 이뻐졌어요. 내 정주사를 뵈면 추앙을 좀 그렇지 않아도 훨씬 흠씬 해드리려던 참이랍니다. 그 무얼 그저 정주사는 좋기는 하면서도 어색해서 어물어물하고 김씨는 드립다 흥감을 글쎄 흑이야 그 애기가 저 초봉이던가? 그래 초봉이야.
어렸을 때도 이쁘기는 했지만 어느 길에 그렇게 곱게 피고 그랬어요? 나는 요즘번에 이 앞으로 지내면서 인사를 하는데 처음엔 깜빡 몰라보았군요. 그저 따둑따둑해 주고 싶게 이쁘더라니까요. 내가 아들이 있다면 글쎄 억지로 뺏어다가라도 며느리를 삼겠어. 호호호. 명나에게 쎄불거리고 웃고 하는데 휩쓸려 답사꾼이 한참봉도 정주사를 따라 웃는다. 그러니 진작 아이를 하나 낳았으면 좋았지. 답사꾼이 한참봉이 웃으면서 일변 장기를 골라 놓으면서 농담삼아 아내를 구슬렀던 것이다. 진작 아니라 시집 오던 날로 낳았어도 고작 14살밖에 안 되겠소. 저 초봉이가 올해 몇 살이지요? 20살? 그렇지요? 21살이랍니다. 그 키만 엄부렁이 컸지 원 미거해서. 정주사는 대답을 하면서 답사꾼이 한참봉의 곤방대에다가 방바닥에 놓인 쌈지에서 담배를 재어 붙여문다. 아이 나는 꼭 셈이 나서 죽겠어. 다른 집 사남매 오남매보다 더 욕심이 나요. 정주사 조심하시오. 저 옆에 내가 저러다가는 댁에 딸에게 훔쳐오겠소. 흐흐흐. 흐흐. 훔쳐올 수만 있다면 훔쳐라도 오겠어요. 정말이지. 정 그러시다면야 못 본 채 할 테니 훔쳐오십시오. 그려. 흐흐. 호호 그렇지만 그건 다 농담의 말씀이고 내가 어디 좋은 신랑을 하나 골라서 중매를 서드려야겠어요. 제발 좀 그래 주십시오. 집안이 형세는 달리는데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그래 우리 마누라하고 앉으면 그렇잖아도 그런 걱정을 한답니다. 아이 그러시다 뿐이겠어요. 관연한 교수를 둔 댁에서야 내남 없이 다 그렇겠지요. 그럼 내가 이건 지낼 말로가 아니라 그 애기한테 꼭 가합한 신랑을 하나 골라드릴게요. 저 옆에 내 큰일 났군. 장기를 딱딱 골라놓고 앉았던 답사꾼이 한참봉이 한마디 거드는 소리다. 중매 잘못 쓰면 뺨이 세래야. 그 대신 잘 쓰면 술이 석잔이라고. 그런가? 그럼 술이 생기거들랑 날 주고 뺨은 인혁이 맞고 그럴까? 술도 뺨도 다 당신이 처지하시오. 나는 덮어놓고 중매만 잘 쓸 테니. 글쎄 이 일은 다른 중매하고는 달라요. 내가 교수를 좋게 보고 반해서 정말 반했다오. 그래서 자청했을랑 중매를 쓰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정주사. 그거야 원 어찌되어서 쓰는 중매든 간에 가합한 자리나 하나 골라주시오. 자, 이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됐으니 이제는 어서 장기나 둡시다. 두시오 먼저. 답사꾼이 한참봉이 장기가 급해서 재촉이다. 저희는 장기라면 사족을 못 써요. 나 잠깐 나갔다 와요. 정주사 천천히 노시다 가시고. 그건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믿고 기다리지요. 그 참 나갈 길이거든 장으로 둘러서 돔이라도 한 마리 사다가 찜을 해든지 그래. 해든지 해서 고수박 먹게 해주구려. 요새 찬이 좀 어설픈 모양이더군 그래. 답사꾼이 한서방은 벌써 정신은 장기판으로 가서 있고 입만 놀린다. 고수방이란 이 집에 하숙을 하고 있는 은행의 태수 말이다. 정주사는 도미찜 소리에 침이 꼴깍 넘어가고 시장기가 새로 드는 것 같았다. 하하, 전라도 사투리가 정말 재밌네요.